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다뤘었죠? 어떤 벡터, A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에다가 실수 K를 곱하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요 벡터 A를 이렇게 쓰죠. K를 곱했는데 만약에 K가 양수다라고 하시면요. KA라는 벡터는 A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K배인 벡터가 될 거다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KA 벡터는 이런 식으로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였죠. 그쵸? 그리고 크기는 절대값 K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뤘었어요. 물론 K가 0이 되면은 0 곱하기 A 벡터니까 이 벡터는 0 벡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K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K가 0일 때를 나눠봤고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쵸? 뭐 0벡터일 땐 좀 빼고 생각할게요. K가 0보다 크든 K가 0보다 작든 간에 결국에는 이 A 벡터와 한 직선 위에 놓이도록 우리가 벡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오늘 다룰 것은 바로 벡터의 평행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다 벡터의 실수배에서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벡터의 평행을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요. 벡터에서 평행이다.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거는 오로지 두 벡터의 방향만 가지고 생각을 해줍니다.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와 방향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크기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방향만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어떤 두 벡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다시 말해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랑 B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0벡터는 우리가 방향을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벡터의 평행을 어떻게 정의하냐? 두 벡터의 방향이 같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도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 아니면은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벡터의 방향이 반대라는 건요. 마치 실수배할 때 음수 곱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죠.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B 벡터가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 크기는 상관없어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 이때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 A 벡터, B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쓰는 평행 기호 있죠? 이걸 이용해서 A 벡터 평행 B 벡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요.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고 할 때도 어떤 직선 L이랑 어떤 직선 M이 평행이다라고 할 때도 L 평행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벡터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 가끔 방향이 반대일 때는 평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같거나 반대면은 무조건 평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 두셔야 될 거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이 같다, 방향이 반대다 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실수배라는 거잖아요. 방향이 같으면은 뭐 A 벡터에다가 양수를 곱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이 반대면은 A 벡터에다가 음수를 곱한 게 B 벡터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평행 같은 경우는 벡터의 실수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 벡터랑 B 벡터가 0 벡터면 안 되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벡터가 평행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파악을 해주시는데 이 두 벡터가 실수배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두 벡터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0벡터가 되면 안 되니까 k는 0이 아닌 실수다 라는 조건까지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k는 실수고요. a랑 b 벡터는 0벡터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말은요.
두 벡터를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말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0이 아닌 실수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은 말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벡터의 평행을 우리가 실수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준다 라는 거. 그럼 간단한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벡터, B 벡터가 A 벡터의 3배 한 거다 라고 하시면은 뭐 그림을 그리실 필요도 없이 실수배,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두 벡터는 평행하다 라고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벡터 A 벡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해도 어차피 같은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A 벡터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평행 이동했다는 말에도 들어있듯이 이 A 벡터와 A 벡터는 서로 평행하죠. A 벡터와 A 벡터죠. 요거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A 벡터는 이렇게 쓰면 편하겠죠? 실수배로 나타내시면요. A 벡터의 양수 1 곱해준 거랑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벡터, 사실은 같은 벡터인 A 벡터와 A 벡터 서로 평행하다 라는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벡터는 자기 자신이랑 평행하죠. 그렇죠? 물론 0벡터는 빼고. 그러면은 또 다른 예. 제가 정육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잘 그려야 되죠? 정육각형 잘 그리려면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물론 원을 그리는 것도 뭐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름 2개 수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럼 반지름이 2개가 생기잖아요. 그 반지름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생기는 요 점들, 얘네들을 얌전히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정육각형이 생기게 되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 때 정육각형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뭐 연습 많이 하시면 그냥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좀 힘드시면 이렇게 보조선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육각형 그렸으니까 안에 좀 지워줄까요? 정육각형 마주했을 때는 정삼각형 6개로 쪼개주시는 게 편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 정육각형에 끼다란 대각선들을 연결을 해서 정삼각형 6개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정육각형에서 꼭지점들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정육각형 A, B, C, D, E, F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요. 보시면은 요 A, B 벡터 있죠? A, B 벡터랑 C, F 벡터, 이 벡터. 요 CF 벡터는 평행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요 AB 벡터랑 CF 벡터는 평행하다. 왜 평행하냐? 라고 하신다면요. AB 벡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CF 벡터가 되나요?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준 게 바로 CF 벡터죠.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2배니까. 그래서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벡터는 평행하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나 평행이 아닐 것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AB 벡터랑 F2 벡터는 AB 벡터, F2 벡터 이거 두 개는 서로 평행하지 않죠? 짝대기 하나 그려서 이렇게 평행하지 않다는 거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두 벡터는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배로 나타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AB는 KFE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K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두 벡터를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실수배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방향만 가지고 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좀 다른 재밌는 성질들을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의 평행과 관련된 성질 두 가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두 벡터 AB가 있는데 얘네가 0벡터가 아니래요. 그리고 서로 평행하지도 않대요. 그럼 실수배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가 0벡터라고 하면은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K랑 L이 둘 다 0이다 라는 거. 이게 뭐 처음 볼 때는 뭐지? 싶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볼게요.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A, B를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게 성립하냐?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 되려면요. 0이면요. A도 0이고 B도 0이죠. 그쵸? 뭐 비슷한 걸로 이거 먼저 하죠 그냥. A 더하기 B 루트가 0인데 A랑 B가 둘 다 유리수다. 그러면 A와 B 둘 다 0이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귀류법 알고 계시나요? 귀류법?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셨을 텐데요. 귀류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결론 있죠.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부정한 상태에서 쭉 증명을 해나갔을 때 어떤 모순, 어떤 오류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모순이 왜 생겼냐? 라고 하신다면은 결과를 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모순이 생겼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결과를 부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맞다 라고 하는 게 귀로법입니다.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직접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일단 B가 0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B가 0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A는 0이 되죠. 그럼 A와 B는 둘 다 0이다라는 결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결국에 B가 0이라는 거예요. B가 0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결론인데 얘를 부정해서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고 했는데요. B가 0이 아니면은 B 루트 2가 지금 마이너스 A니까 루트 2를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B가 0이 아니니까 B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좌변은 무리수가 되죠. 루트 2는 무리수고요. 우변 보시면요. 유리수분의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분의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죠. 그렇죠. B가 0이 아니니까. 되셨나요? 그럼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아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모순이 생긴 지점이죠. 그쵸? 이 모순이 바로 왜 생겼냐? 이거를 잘못해서 그렇다. B가 0이 아닌데, B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모순이 생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B는 0이 되고 B가 0이면은 A도 0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고요. 뭐 당연히 A랑 B가 0이면은 이쪽 화살표도 성립을 하죠. A 더하기 B 루트 2도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평행된다.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랑 같은 흐름으로 이 1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B가 있고 두 개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 K랑 L, M과 N은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K, L, M, N은 실수.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KA 벡터가 있는데 0벡터도 아니고요. 평행하지도 않대요. 그리고 LB 벡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의 실수배를 더해서 과연 0벡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쵸? 과연 0벡터가 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K랑 L이 둘 다 0일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일 거는 K랑 L이 둘 다 0이라는 거 보이는 건데 L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지금 우리가 KA 더하기 LB 벡터가 0벡터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LB 벡터는 마이너스 KA 벡터가 되고요. L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L로 나눠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L분의 KA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서로 실수배 형태로 만들어줬죠.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근데 요 K라는 거, 지금 우리가 L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K가 0이라고 해볼게요. K가 0이라고 하면요. 지금 요 마이너스 L분의 K가 통째로 0이 되죠. 그러면은 B 벡터가 0 벡터가 되어버리죠. 0 곱하기 A 벡터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하기를 B 벡터, 0 벡터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모순이 생기죠. 그쵸? 되셨나요? 두 번째 보시면요. K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K는 우리가 실수잖아요. K는 실수기 때문에 0이거나 0 아니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죠. 그쵸? 뭐 세 번째 뭐 이런 거 있을 리가 없죠. K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쵸? 만약에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요. 지금 B 벡터가 마이너스 L분의 K의 A 벡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이 아닌 실수배죠. 우리가 K랑 L을 실수라고 했는데 K도 0 아니고 L도 0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L분의 K도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그럼 두 벡터가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내어졌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벡터 AB가 평행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A 벡터, B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두 벡터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요. K가 0일 때도 모순이 생기고요. K가 0이 아닐 때도 모순이 생겨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모순이 왜 생겼냐? 바로 우리가 L은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것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가정이 잘못됐어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L은 0이어야만 한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봅시다. L이 0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L이 0이 되면은 KA 벡터가 0 벡터가 되죠. KA 벡터가 0 벡터가 되는데 우리가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곱해서 0 벡터가 되려면은 K가 0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K랑 L은 둘 다 0이 된다라는 게 증명의 끝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인 거는 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쪽 화살표만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K랑 L이 0이면은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도 0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나 트리비얼하게, 자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귀류법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2번은 어렵지 않아요. 2번은 1번 내용 이용해서 그대로 증명이 가능하신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A 벡터 있고 B 벡터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써줍시다. 2번 보시면은 K-M에 A 벡터 더하기 L-N의 B 벡터가 0 벡터가 된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얘도 실수고요. 얘도 실수예요. 그런데 실수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실수 곱하기 B 벡터가 0 벡터가 됐다는 말은 1번이랑 같죠. 이 앞부분 얘도 0 돼야 되고요. 얘도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K랑 M이랑 같아야 되고 L과 N이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방금 증명한 거는 역시나 이 오른쪽 화살표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오른쪽 게 성립하면은 요 왼쪽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자명하게 간단하게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이런 거죠. 실수 K랑 L이 있다라고 했을 때 K 더하기 L의 루트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시면 K도 0이고 L도 0이죠. 그렇죠? K, L이 실수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시던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상 크게 어렵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용을 좀 더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면 위에다가 점을 3개를 찍는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점 3개를 찍었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이 그려지죠. 그쵸? 뭐 점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뭐 여기 찍었다라고 해도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점 3개를 찍으면은 삼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어떤 특수한 경우 생각할 수 있냐면 평면 위에 3점을 찍었는데 그게 우연히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조금 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 서로 다른 3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쵸? 그때 어떤 걸 사용하냐? 벡터의 평행, 즉 벡터의 0이 아닌 실수배죠.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점 A, B, C가요.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한 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 같은 말이죠. 한 직선 위나 일직선 상이나 그렇죠? 같은 말이고요. 서로 다른 3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먼저 벡터를 이용해 볼게요. 벡터의 평행 이용할 건데 여기서 AB 벡터랑 AC 벡터를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AB 벡터와 AC 벡터 기준이 되는 점이 A라는 점이죠. 그렇죠? 요게 기준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AB 벡터랑 AC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서로 그쵸? 평행하죠. 그래서 어떤 한 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이렇게 AB 벡터, AC 벡터 나가게 되면은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쵸? 라는 거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벡터의 평행을 실수배로도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AB 벡터를 AC 벡터의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0이 아닌 실수 K를 곱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으로 써놨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요. 두 벡터가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기준점 A, B, AC니까 기준점이 A죠. 그렇죠? 이렇게 기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이 식만 보고서 바로 세 점 A, B, C가 한 직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PQ 벡터 있고요. PQ 벡터가 3 곱하기 PR 벡터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P라는 점이 기준이 될 거고요. PQ 그리고 3PR이니까 실수배죠. 그럼 PQR은 한 직선 위에 있겠구나.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PQ 벡터랑 PR 벡터랑 평행해요 라고 하면은 이것만 보고서 P점, P점 같네. 이게 기준점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PQ 벡터, PR 벡터 평행하니까 PQR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조건을 보고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만 해요. 그쵸?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확인을 할 건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아무 점이나 잡아서 뭐 그 점을 O라고 해줄까요?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요. 자, 지금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여기 그대로 끌어오시면 돼요. AB 벡터를 K 곱하기 AC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K 곱하기 AC 벡터다. 물론 여기서 K는 0이 아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어떤 거 해줄 거냐면요. 우리가 A, B, C 말고 아무 점이나
O라고 제가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이 O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뺄셈의 묘미였죠.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벡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B 벡터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시면은 OB-OA 벡터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C 벡터는요. OC 빼기 OA 벡터가 되죠. OC-OA 벡터다. 그럼 이거 우리가 여기 OA 있고 여기 OA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여기 적당히 넘겨줘서 왼쪽에 OB만 남깁시다. 여기 OB를 남긴다라고 하시면요. OB 벡터는 지금 KOC 그리고 이 마이너스 OA 넘어가면 그냥 OA 벡터 되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KOA니까 1-K의 OA 벡터가 될 거고요. 더하기 K의 OC 벡터가 되죠. 네, 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OB 벡터는 1-KOA 더하기 KOC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도 우리가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아무렇게나 써놓은 식이 아니라요.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요 OA 앞에 1-K가 곱해져 있고요. OC 앞에 K가 곱해져 있죠. 그랬을 때 두 개 더 하면은 합이 얼마예요? 그쵸? 1 빼기 K랑 K 더해주시면은 1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이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 B, C가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OA 벡터가 만약에 SOB 더하기 TOC S랑 T는 실수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OB 앞에 곱해져 있는 게 S죠. 그리고 OC 앞에 곱해져 있는 게 T죠. 그 두 개 더했을 때 1이면은 이 두 개 더한 값이 1이면은 어떻게 된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시점을 잡아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 O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거죠. OA, OB, OC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 이 숫자의 합이 1이 되었을 경우에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OC 벡터를 쓰시는데 요거 1 빼기 t의 OA 여기는 t랑 다른 t예요. 더하기 t 곱하기 OB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기준점이 같네 555 기준점이 같고요. 그리고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합이 1이 되죠. 그러면 A, B, C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파악하시려면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 잡아서 평행이랑 실수배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운 기준점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요 벡터들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거 이용해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쫙 연결해서 필기노트에도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예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문제 봅시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 BC가 있대요. 이랬을 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세 점 A, 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요 A 벡터, B 벡터 어떤 벡터인지도 모르고요. 그쵸?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는 더욱더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죠. 그 기준을 뭐 A로 잡든 B로 잡든 C로 잡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A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뭘 보여주면 되냐? A부터 시작해서 요 AB 벡터나 AC 벡터나 둘 다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은 한직선이죠. 근데 이것도 뭐
한눈에 보이지 않죠? 그쵸?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 두 벡터가 평행하니까 실수배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거는요. 요 AB 벡터랑 AC 벡터가 어떤 0이 아닌 실수배의 형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그럼 두 벡터는 평행한 거고요. 그리고 기준점 AA 같으니까 요 세 점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AB 벡터, AC 벡터 구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AB 벡터는 우리 벡터의 뺄셈 기억하시죠? 저기 나와 있는 벡터가 시점이 다 5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5인 벡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시점 선택이 굉장히 자유롭죠?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럼 OB 벡터 빼기 OA 벡터를 해줬을 때 OB에서 OA 빼주면요. A 벡터 마이너스 3B죠. 예, 요게 AB 벡터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AC 벡터 해주시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쓸게요. AC는 OC 벡터에서 OA 벡터 빼는 거죠. 세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시면요. 3A 벡터 마이너스 9B 벡터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벡터 AB 벡터, AC 벡터 평행한 거 보이려면 실수배인 거 확인해 주면 된다. 그런데 바로 요 AB 벡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을 곱하게 되면 AC 벡터가 되죠. 다시 말해서 AC 벡터는 3 곱하기 AB 벡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배, 0이 아닌 실수배이기 때문에 두 벡터 평행하고 따라서 A, B, C는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계산을 하는 거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평행 그리고 실수배로 이렇게 끌어오셔야지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가볍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요. 벡터가 평행하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0벡터가 아닐 때 방향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그렇죠?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은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두 벡터를 서로의 0이 아닌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 즉 같은 말이었습니다. 요게 처음에 벡터의 평행 정의를 해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내용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이 얘기를 해드렸죠. 요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요. 어떤 기준점, 뭐 B로 잡으셔도 돼요. B로 잡아서 BA 벡터, BC 벡터 평행하다 보셔도 되고요. C를 기준으로 잡아서 CA 벡터랑 CB 벡터가 평행하다 보셔도 돼요. 어떤 걸로 하시든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저는 A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기준점 잡아줘서 AB 벡터랑 AC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라고 해도 이거는 같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벡터의 평행과 실수배는 사실상 같은 얘기잖아요. 저 0이 아닌 실수배니까. 그랬을 때 이 A, B 벡터를 우리가 0이 아닌 실수 K를 곱해서 이렇게 실수배, AC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A, B, C가 한 직선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 B 벡터를요. 그죠? 1 빼기, 죄송합니다. A, B가 아니죠. 우리가 아무 점이나 뭐 5라고 잡아본다고 할게요. 그렇죠? 뭐 5점이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의의 점 5를 제가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요 OA 벡터를 어떤 1-KOB 더하기 KOC 이런 식으로 요 OB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 그리고 OC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 더하면은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주면은 이 경우도 역시나 A, B, C가 한 직선에 있는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거를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OA 벡터는 뭐 SOB 더하기 TOC다. 그리고 S 플러스 T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겠죠. 어쨌든 앞에 곱해져 있는 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셨을 때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셨을 때도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이 내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더 있다가 위치 벡터 배우시고 내분점, 외분점 배우시게 되면은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나와서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전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조금 깐깐하게 볼 거면은 아까 여기 K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K가 0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달아줘야 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OA 벡터가 SOB 더하기 TOC꼴로 나타내지는데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S 플러스 T가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세 점 ABC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럼 삼각형을 만들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한 내용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 평행 뒤에 보면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풀 거니까 중단원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어서 오시고요. 푼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거죠. 제가 중단원 문제 막 풀어주는 거 보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야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반드시 꼭 풀어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